안녕하세요. 깊은 생각 서초 중등부 강사 표은진입니다. 네. 오늘은 서초 지역 중학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이제 끝나서 학교별 내신 분석을 좀 준비를 했고요. 학교별로 내신 분석하기 전에 간략하게 저희 서초 지역 깊은 생각에서 내신 대비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내신 교재 구성이랑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신은 3주 9회 수업이고 직보까지 총 10회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다 푸는 내신 마스터라는 교재가 기본 응용 문제예요. 1레벨부터 5레벨까지 동일 교재고 난이도는 역시 써있는 대로 기본 응용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별 심화기출 문제집이라고 해서 1, 2, 3레벨과 4, 5레벨의 그 수준이 조금 달라요. 그래도 최근 4, 5년 기출문제 중 좀 아이들이 많이 틀린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을 모아서 해놓은 난이도 있는 기출문제집이고 세 번째는 심화대비 문제집이라고 해서 1, 2, 3레벨 학생들이 좀 더 푸는 최고 난이도의 심화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4, 5레벨은 이렇게 2권, 그 다음에 1, 2, 3레벨은 이렇게 3권 기본적으로 다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집이라고 해서 매일 3문제씩 숙제가 나갈 거예요. 요거까지 다 기본 교재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실전 모의고사랑 실전 중간 기말고사라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내신 기간 동안 학원을 오게 되면은 시작함과 동시에 실전 기말고사라고 해서 실제 학교 시험에서 하듯이 학원에서 연습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총 6회 동안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30분 동안 15문제에서 18문제 정도 시험 보는 거고요. 이것보다 조금 더 아이들이 제일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실전 중간고사, 실전 기말고사라는 건데 실제 학교 시험이랑 똑같은 폼으로 시험을 보는 거라서 긴장감도 좀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총 3번 구성되어 있고요. 학교 시험을 45분 동안 본다면 학원은 35분 동안 그 기출문제를, 실제 학교 기출문제를 저희가 수업 시간에 OMR 나눠주고 문제 풀고 OMR 작성, 서술형까지도 직접 작성해서 이거 서술형 채점 기준표에 의해서 점수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실전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실제 저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학원에서 실전 기말고사 서술형 폼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도형 파트여가지고 서술형 쓰는 연습이 상당히 잘 안 돼 있거든요. 그럼 요거를 학원에서 계속 준비를 시켜줍니다. 이제 이게 실제 저희 학원 학생이 푼 건데 이렇게 이 많은 양의 서술형을 수업 시간에 계속 푸는 연습을 시켜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 서초 중학교 기말고사 실제 답안지예요. 서술형 답안지가 실제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학원에서 연습한 대로 준비를 좀 해줬다면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줬다면 충분히 감점 없이 점수 100점 잘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제 실제로 내신 분석을 할 건데 학교별로 중난이도랑 상난이도를 좀 구분을 해놨어요. 그 구분을 어떻게 했냐. 중난이도 같은 경우는 살짝 어려운 거, 정말 쉬운 문제 말고 살짝 어려운 문제인데 학원 내신 대비해서 좀 많이 봤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틀릴 법한 문제, 그런 걸 중으로 했다면 상문제는 말 그대로 한 번에 바로 못 푸는 유형들이에요. 한번 아이들한테 풀어준 다음에 애들이 틀려서 풀어준 다음에 다시 피드백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시 고쳐보면 그걸 이제 본인 것으로 습득을 했다면 맞을 수 있을 법한 그런 문제들을 상으로 뽑았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각 학교별로 기출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원중이고요. 이번에 경원중은 객관식 24문제고 서술형은 없었어요. 총 100점 만점인데 참고로 학교별로 영상을 이게 찍고는 있는데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는 시험 범위가 좀 많이 달라요. 학교별로. 그래서 이번 경원중은 사각형, 닮음, 피타고라스. 그러니까 경우의 수 확률이 이 학교들은 중간고사 때 봤던 거라서 요 세 단원이 이번 시험 범위였고 중난이도는 3문제, 상난이도는 1문제로 꼽았습니다. 네. 그래서 시험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해 주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여기서부터 시험지를 볼 건데 이게 봤더니 아이들이 요런 문제, 이런 문제 이거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많이 다뤘던 문제들인데 이제 아이들이 봤던 문제들에 있어서 약간 변형한 문제예요. 근데 이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제대로 기억을 하고 있다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넓이가 같은 거 찾고
합동인 거 찾고 평행선 성질을 이용해서 넓이가 같은 걸 찾는 문제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문제에서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 보통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를 하겠죠?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라는 걸 했을 때 좀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이런 건 정확하게 개념 숙지하고 있지 않다면 틀릴 확률이 좀 높습니다. 다음 보시면 여기도 이제 아이들이 자주 보지 못한 문제, 그림.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잘 다루지 못한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봤기 때문에 좀 낯설었을 겁니다. 얘가 제일 마지막 페이지인데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여기서부터 보시면 얘 같은 경우를 중으로 꼽은 이유는 보조선을 이렇게 긋고 안 긋고의 차이가 좀 많이 커요. 그래서 이 친구는 보조선을 잘 그었는데 이거를 어디를 긋냐에 따라서 문제가 쉽게 풀리기도 하고 조금 어렵게 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조선 잘 그었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잘 풀어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2번은 학원 자체 교재에는 없는데 시중 문제집에도 이런 그림을 자주 보지는 못해요. 거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원의 중심, 큰 원의 중심은 여기로 잡혀 있고 문제 쭉 읽어보면 요 원과 요 원은 같은 원인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원과 이 원이 같은 원이에요. 그럼 미지수가 2개가 설정이 될 거거든요. 아이들이 아마 보조선 미지수 2개로 이용해가지고 이 원의 반지름이 x, 여기도 x, x, x. 그럼 이 원의 반지름을 y라고 하면은 여기가 x 플러스 y, 얘도 x 플러스 y, x 플러스 y, x 플러스 y. 네 변의 길이가 똑같은 마름모가 나오는 거죠. 그거 이제 천천히 하나하나씩 찾아가 보면 문제가 풀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직각삼각형이라고도 나와 있고 마름모는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이등분하니까 당연히 직각삼각형 나오고 그래서 길이 비율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은 넓이 관계까지 찾아낼 수 있어요. 막상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풀어보면은 생각만큼 엄청 어렵다까지는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23번도 중으로 꼽았는데 아이들이 도형에 많이 약하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정말 많이 보는 도형이거든요. 아이들이 입체 도형에서 부피 사이의 관계를 풀 때 많이 봤던 그림입니다. 이게 1학년 2학기가 잘 되어 있으면 이 문제 보고도 당황하지 않고 풀 텐데 맨날 닮은만 풀다가 다시 이런 입체 도형에서 뭐 남은 물의 부피 구하는 거. 이 남은 물의 부피가 공 B의 부피의 몇 배이냐. 여기 가득 찬 물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물 넣었다가 뺐다가 이런 관계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1학년 입체 도형이 잘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에 따라서 얘 푸는 거에 당락이 결정이 됐을 겁니다. 닮음을 이용해서 풀긴 하지만 그래도 1학년 과정 잘 되어 있어야지 잘 풀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상문제는 요게 한 문제가 상문제예요. 이거를 상문제로 뽑은 이유는 그림 보시면 똑같은 그림인 거거든요. 학원에서도 이 그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이 그림은 원래면은 정삼각형 2개가 나와 있을 때 합동인 거 찾은 다음에 합동이기 때문에 요각이랑 요각이 같을 거예요. 그리고 요각이랑 요각이 막곡지각으로 같아서 얘네 두 도형이 닮음인 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는 학원에서 엄청 연습을 많이 시켜줬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정삼각형이 아니라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리고 평행선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계속 이걸 풀었기 때문에 아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지만 요거처럼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풀다 보면은 안 풀려요. 문제풀이 방향 자체가 그림은 똑같지만 푸는 방법이 완전 다른 문제여서 예를 들면은 뭐 요 점에서 지금 얘랑 얘가 평행하니까 이렇게 평행선을 긋는 다음에 평행선 그으면 요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 닮음인 관계가 성립하죠. 그 닮은 비가 1대3이어서 1대3. 근데 요 이등변 삼각형 2개가 닮음인 거 정도는 다들 찾을 수 있어요. 얘와 얘의 길이의 비가 2대3. 그러면 얘의 길이 비가 몇 대 몇 대 몇인지 나오기 때문에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율을 이용해서 푸는 거죠. 저는 이렇게 풀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학교에서 이 문제를 풀어줬다고도 하더라고요. 학교 선생님이. 그림은 얘랑 똑같은데 학교 선생님은 요 점을 지나면서 여기에 평행하게 선분을 그어서 풀어라 라고 가르쳐 줬대요.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완전 그렇게 풀었던 거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설명을 잘 들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힌트를 준 것 자체를 계속 잘 기억을 해야지 이렇게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맞을 수 있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지 사실 배우지 않고는 쉽게 풀기가 좀 어려운 수준의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요 문제 하나만 상 문제. 자, 근데 이따가 또 보실 건데 요 그림이 이번 기출문제에 좀 많이 나온 편에 속해요. 근데 이번에 경원중만 좀 특이하게 문제를 조금 다르게 냈을 뿐입니다. 네. 그래서 총평 보시면 경우의 수 단원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때 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크게 어렵다라는 느낌은 없었는데 그래도 학교에서 한 문제는 절대 못 풀 거다라고 이렇게 이미 선생님들이 으림장을 넣었대요. 근데 말 그대로 마지막 문제가 좀 어렵기는 했었는데 수업을 잘 듣고 안 듣고의 차이가 컸겠죠. 근데 저희 반에 사실은 다른 반인 친구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줬다고 하고 한 명은 수업 시간에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해요. 둘 다 정말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어떤 반은 해주고 어떤 반을 안 해줬다면 이건 약간의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리고 그 다음 평도 보시면은 이제 뒤로 갈수록 그림이 낯선 그림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문제 풀 때 시간도 조금 걸렸을 거고 체감상 처음 보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좀 어렵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방배중이고요. 방배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분석도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객관식 24문제 90점 만점이고 서술형 2문제로 10점 만점이고요. 총 26문제예요. 문제가 26문제라면 문제수가 상당히 좀 많은 편에 속해요. 근데 1학기 때도 제가 문제수가 좀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방배중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문제수가 조금 많은 반면 전체적인 시험 난이도는 쉬운 편이에요. 시험 범위는 사각형이랑 닮음 들어간 거고 중 난이도가 한 문제밖에 없어요. 그만큼 쉬웠다는 거죠. 네, 이게 2번 문제인데 저희가 이게 중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하에 가까운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 친구가 너무 잘 풀어줬어요. 학원에서 했던 정말 많이 봤던 문제 뭐 내신 마스터에도 있고 그 학교별 기출에도 있고 그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이런 데도 많이 나왔던 문제여가지고 연장선 그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도형은 무조건 그림 안에서 평행선을 어떻게 긋던가 아니면 연장선을 그어서 합동 또는 닮음을 잘 찾아내는 게 목표예요. 이 연장선 그어서 합동인 거 찾고 학원에서 하란 대로 너무 잘 풀어준 친구입니다. 이거 말고는 너무 뽑을 게 없어가지고 요거 하나 좀 뽑아놨는데 얘 같은 경우도 내신 마스터 수준이에요. 그만큼 쉽다고 보시면 되고 마름모 안에서 이등변 삼각형인 걸 찾아주는 문제. 그림도 완전히 똑같죠. 그래서 학원에서 내신 대비했다면 사실 큰 실수가 없었다면 당연히 100점이 나와야 되는 시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총평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문제수가 좀 많은 편이었고 100점을 꼭 맞았으면 하는 시험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서운중이고요. 서운중은 객관식 26문제, 그리고 서술형은 없었어요. 올 객관식이어가지고 문제수는 26문제여서 좀 많은 편에 속하지만 다 객관식이어서 사실 서술형 부담하는 게 좀 크거든요. 그 부담감이 적었을 거고 시험 범위는 닮음, 피타, 경우의 수 3개 단원이었고 난이도는 중 2개, 상 하나를 뽑았습니다. 네. 뒤쪽에 3문제가 거의 중상 문제에 가까운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부피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밑면만 닮음이고 높이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밑면의 닮음비, 넓이비 이용해서 밑넓이 구하고 그 다음에 높이를 곱하면 전체 부피가 나올 거거든요. 그럼 그 부피식 2개 쓰면은 부등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건데 계산 실수했나 보다 얘는. 그러니까 답이 아마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진 않지만 그 근접한 부등식 이용해가지고 문제 풀면 답 나오게는 되어 있을 겁니다. 비슷한 문제 학원에서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25번도 중으로 뽑긴 했는데 사실 하에 가까운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윷놀이 던지는 것도 내신 마스터에 상당히 많이 봤던 건데 보통 윷놀이는 던졌을 때 경우의 수가 앞면 아니면 뒷면이어서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뒷면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인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을 2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3이랑 5분의 2로 줬던 거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생각을 조금은 더 해야 되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요 23번 문제가 상으로 뽑았는데 왜 상으로 뽑았냐? 학원에서 이 문제는 정말 많이 다뤘거든요. 이 문제는 그리고 실제 이번 기출문제 다른 학교에서도 나왔던 문제랑 비슷한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연장선이 보통 AC 대각선이 많이 그어져 있어요. 보시면 AC 대각선, BD 대각선이 그어져 있죠. 그럼 요 안에서 계속 닮음을 뭐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거. 요런 거. 아니면은 이렇게 평행선 그어져 있는 거, 얘네들끼리도 닮음인 거 찾아주는 거. 이런 식으로 많이 풀었다면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먼저 찾는 닮음이 보통은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AC가 그어져 있어야지 삼각형이 그려지는데 안 그려져 있잖아요. 그럼 그냥 여기에서 그냥 쭉 더 그어주세요. 쭉 더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닮음 하나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또 미심 적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이렇게 쭉 또 긋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쭉 그어서 얘랑 연장선. 그러면 이렇게 또 나비 모양 닮음이 하나 더 보일 거예요. 그래서 닮음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나비 모양 닮음을 보조선, 연장선 그어서 풀어주는 문제. 그래서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다는 거. 이러면 이 비율 찾는 게 생각보다 좀 복잡해지거든요. 거기서 아이들이 계산 실수가 많이 나와가지고 상문제로 뽑았습니다. 네, 서원중은 뭐 중간고사 때부터 한 문제가 좀 더 많이 나오긴 했지만 서술형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간적이나 아니면 서술형에 대한 부담감은 없었을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원중은 기출문제 자체가 조금 쉬운 편이에요, 사실은. 네. 어느 정도냐면은 저희 학원에서 내신 마스터만 완벽하게 공부를 했다. 그럼 거의 다 100점? 실수로 하나 틀리는 거 정도? 네. 상당히 이렇게 점수가 고득점이 많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서원 중에서 내신을 잘 받는다라고 해서 우리 애가 수학을 잘하는구나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섣부른 판단 같고요. 심화 대비에 대한 문제를 얼만큼 잘 푸는지 확인을 좀 해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서초중이고요. 서초중은 객관식 20문제로 80점, 서술형은 4문제로 20점이고 시험 범위는 닮음, 피타고라스, 경우의 수였고요. 난이도는 중 2문제만 뽑았는데 초반이 너무 쉬운 시험지였어요. 그러니까 1번부터 앞에 한 장, 뒤에 또 한 장까지도 다 쉬웠고 서술형 2번부터 2번, 3번, 4번 요 세 문제만 생각이 조금 필요하고 그 외의 문제들은 다 전체적으로 너무 평이하게 쉬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길이 같고 평행선 많이 있죠. 그래도 요 안에서 이렇게 삼각형 ABC 사이에서 닮은 관계, BCD 사이에서 닮은 관계, 그리고 요런 나비 모양 삼각형 찾아서 닮은 관계 요런 거 이용해서 문제 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서술형이거든요. 점수 배점은 5점이어서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얘 자체를 실제로 서술하는 게 좀 난감해요, 아이들이.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닮음인 거면 얘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AA 닮음이다 까지 쓰고 닮은 비가 5대 10이니까 1대 2다까지 쓸 거예요. 그러면 얘 대 얘가 1대 2, 얘 대 얘도 1대 2. 그 다음에 평행선 성질에 의해서 얘 대 얘도 1대 2까지 나오는데 그걸 한글로 다 한글이나 수식으로 쫙 써내려 가야 되는 과정이 좀 어렵고 복잡한 거죠. 문제 자체가 많이 어렵다기보다는 이걸 객관식으로 풀면 금방 푸는데 서술형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 다음 서술형 3번인데 서술형 3번은 비슷한 문제라고 뽑았는데 사실 비슷한 문제 찾기가 조금 어려웠었고요. 얘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1번은 금방 푸는데 2번 같은 경우는 얘랑 닮음인 삼각형을 찾으래요. 찾을 수는 있어요. 이거 찾는 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직각삼각형이 지금 크게 두 개가 보이고 여기에서 수선을 내렸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안에서 항상 직각 동그라미 세모 이용해서 닮음인 거 잘 찾아줬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BC의 높이 H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죠. FC를 구한 다음에. 그러면 요 삼각형 BEC의 높이인 요거를 누구랑 닮음으로 찾냐. 여기에서 얘기한 닮음으로 찾으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럼 새로운 닮음을 또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게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 사이에 닮음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근데 1번이랑 여기까지 풀다 보면 이게 눈에 안 보여요. 왜냐면 요 삼각형이랑 닮음인 거 이용해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눈에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또 내가 잘못 푼 건가? 어디에서 틀렸지? 그걸 찾다 보면 시간이 또 걸릴 수가 있단 말이죠. 직각삼각형 안에서 닮음이 여러 개가 있는 걸 계속 찾아내는 게 중요했던 문제고, 그 다음 네, 지금 여기 문제로는 두 문제만 짚었는데 서술형 3번까지만 있고 서술형 4번이 경우의 수 확률 문제긴 한데 그 문제도 지문이 얘보다는 조금 더 길어요. 지문은 긴 대신에 문제 자체가 많이 어렵진 않아가지고 저희가 중문제로 뽑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문이 길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많이 끌었으면 뒤에 시간이 조금 모자랐을 수도 있는데 앞에 너무 쉬웠기 때문에 네, 시간 내에 꼭 풀 수 있기는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술형 4문제가 서술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가 돼가지고 거기서 아마 감점이 조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100점보다는 오히려 99점, 98점 이런 친구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반포중이고요. 반포중은 객관식 22문제 90점, 서술형은 2문제로 10점이었고 시험 범위는 닮음, 경우의 수, 요 2개 파트였고 난이도는 중 5문제 정도로 뽑았습니다. 네. 반포중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조금 늦춰졌었죠.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 더 길어져가지고 아마 아이들도 어머님들도 스트레스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시험 문제가 쉬운 편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경우의 수 확률 같은 경우는 지금 한북 그리기 문제를 아이들이 다 안 다뤄본 건 아닌데 그래도 연습을 많이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좀 점수를 받고 못 받고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네, 서술형 1번, 2번이 있는데 서술형 1번 같은 경우는 그림만 봤을 때는 이거 뭐지? 약간 익숙하진 않은 그림인데 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문제에서 닮음이 누구랑 누가 닮음인지 가르쳐 준 거야. 이렇게. 누구랑 누가 닮음이다 라고 가르쳐줬죠. 그러면 그림 보고 얘네가 무슨 닮음인지만 찾으면 돼요. 보통 AA 아니면 SAS 닮음이니까 찾는 거는 쉽고 그거 설명만 해주면 됐었던 거죠. 요 밑에 2번도 마찬가지로 누가 닮음인지 이미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쉬운 거예요. 지문만 이렇게 길고 그림만 낯설지만 읽어보면은 다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 가르쳐준 걸 가지고 식만 써내려 가면 됐던 거죠. 이거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서답형 2번 같은 경우는 중으로 뽑았어요. 왜냐면 평행사변형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건데 좌표가 A, B, D, C를 잡았을 때 얘네 대소가 정해져 있었거든요. 크기 순서대로 A, B라고 정하고 크기 순서대로 C, D라고 정했을 때 얘네들이 되는 경우의 수, 이게 평행사변형이 되는 경우의 수를 다 나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좌표 평면에 그래프 그려서 1,1과 5,5가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은 고정되고 그 나머지 점들이 이 밑에 하나, 이 위에 하나 찍었을 때 얘네들이 평행사변형이 되는 좌표들을 다 나열하래요. 몇 개인지 구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 나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에서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북 그리기입니다. 학원에서도 연습은 많이 했던 거라 가지고 경우의 수만 몇 번 잘 잡아주면은 한북 그리기 금방 끝낼 수 있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맨 마지막 파트가 경우의 수예요. 그러니까 고등수학 하에 경우의 수 파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경우의 수 파트를 좀 많이 못 본 친구들이 많을 건데 그러면 이 못 봤다고 다음 시험을 이렇게 3학년을 준비한다기보다는 수학하를 대비해서 경우의 수 파트는 제대로 알고 넘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1번이 난이도 중으로 뽑았는데 중치고는 조금 어려운 거예요. 얘도 보면은 요 사추가 7 미만인 경우의 수의 사건을 A라고 했는데 이 사건을 미나에게서만 일어나는 경우니까 얘는 일어나지만 다른 아이는 일어나지 않는 경우로 2번 다 찾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22번은 학원에서 정말 많이 봤던 건데 왜 중으로 뽑았냐. 여기. 보통은 문자가 두 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A 더하기 B가 뭐 짝수 또는 홀수 이런 걸로 많이 나오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AB 더하기 C가 짝수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 경우의 수가 얘가 짝수, 얘가 짝수 아니면 얘가 홀수, 얘가 홀수. 그러면 홀수 더해서 짝수 되는 건 쉽거든요. 왜냐면 홀이면 돼요. 근데 짝수 더하기 짝수라면은 이건 짝수 하나로 결정되지만 얘 곱해서 짝수 되는 경우가 세 가지나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세 가지를 또 다 구하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니까 전체에서 곱해서 홀수 되는 걸 빼서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건 연습이 많이 돼 있긴 한 건데 그래도 시간이 조금 더 그냥 한 번에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중으로 뽑았고요. 네. 닮음은 좀 많이 봤던 문제들이 나온 편이고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보면은 봤던 것 같은데 막상 풀어보면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뒤쪽에 좀 많이 포진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쪽에 서술형 1, 2번은 어렵진 않았지만 그 앞에서 아이들이 틀릴 법한 문제들, 실수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을 것 같고 심화 문제 제대로 체크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넘어갔으면은 경우의 수 파트는 많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서울중이고요. 서울중 같은 경우는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너무 적은 반면 이번에 그 남은 범위를 다 공부하다 보니까 시험 범위가 제일 많았어요. 다른 학교들보다. 삼각형 내외심부터 사각형, 닮음, 피타 이게 다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험은 쉬울 수밖에 없거든요. 예상은 했지만 정말 예상보다 너무 쉽게 나온 시험이었고요. 객관식은 17문제, 서술형이 5문제나 있었고 서일중은 특이하게 100점 만점이 아니라 항상 35점 만점으로 좀 많이 두더라고요. 그래서 점수 배점이 1점 몇 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중이 한 문제인데 얘를 중으로 뽑았어요. 근데 이 문제가 오류가 있다고 해서 다음날 시험을 한 문제를 더 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학원에서 이 그림을 진짜 많이 풀었습니다. 아까도 이거 앞에 경원 중에서도 봤던 문제긴 한데 합동 먼저 찾고 요 나비 모양 닮음인 거 이용해서 닮은 비로만 문제를 풀었다면 요 학교도 똑같아요. 얘 정삼각형 줬는데 얘 길이를 줌으로써 문제 오류가 생겼던 거죠. 여기 봤을 때 항상 이 문제는 정삼각형이어가지고 요 두 개 길이만 주거든요. 그래서 닮은 비로 했을 때 얘네들의 곱만 구하는 유형으로 딱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 길이를 줬더니 답이 나오긴 해요. 이거 얘처럼 요거랑 닮은 비 쓰면은 비례식 이용해서 답이 얘가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예를 들면 풀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런 게 있겠죠. 얘 같은 경우는 정삼각형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선을 내리면 당연히 수직이 등분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 길이가 5, 이 길이가 2. 그래서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피타 이용하고 요 직각삼각형에서 피타를 이용했을 때 길이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버리는 문제가 됐고 그 다음날 새로 본 문제가 이건데요. 이것도 역시 학원에서 똑같은 문제로 정말 많이 다뤘던 거라 가지고 아마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쉬운 닮음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였던 겁니다. 네, 시험 범위가 가장 많았고 전체적으로 문제는 많이 쉬운 편에 속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총평 썼고요. 근데 사실은 닮은 파트가 너무 중요한데 도형 파트가 너무 중요한데 그 범위를 너무 쉽게 내다 보니까 고득점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해요. 뭐 거의 다 100점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100점 맞았다고 잘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너무 쉬운 시험이었으니까 닮은 파트나 삼각형, 사각형에 대해서 심화 문제를 꼭 한 번쯤은 풀려보고 아, 우리 애가 진짜 잘한 게 맞나?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네, 특이점은 시험 문제 오류가 있어서 한 문제를 다시 봤던 거 대신 그 한 문제 또한 학원에서 계속 많이 다뤘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세화여중이고요. 세화여중 객관식 19문제로 75점, 서술형 4문제로 25점, 총 23문제였고 닮음이랑 피타 경우의 수가 들어갔고 난이도는 중 2문제 있었습니다. 서술형 4문제면 조금 많은 편이긴 한데 자, 요 문제를 중으로 뽑았는데 그림 보니까 완전 똑같은 그림이죠. 풀이 방법도 완전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평행선 안에서 나비 모양 닮음 찾고 그럼 우리 아이들이 요거 때 요거 비율 이용해서 길이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또 닮음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 그럼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 나오면 요 길이까지도 닮음비로 풀 수 있어요. 많이 했던 유형이어서 틀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얘도 중난이도인데 요런 종이접기 문제를 많이 봤던 거예요. 근데 많이 봤던 거에서 조금 더 꼬아내긴 했지만 종이 접은 거 제외한 나머지 닮음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 직각삼각형 닮음은 항상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게 직각, 동그라미, 세모 찾기. 그럼 여기도 직각이니까 동그라미, 세모겠네. 너무나도 당연히 많이 했던 거여서 여기도 익숙하게 계속 배웠던 대로만 가주면 됩니다. 네, 세화여중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가 전체적으로 쉬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시험을 잘 받겠거니 했는데 생각 외로 경우의 수 파트에서 계산 실수 또는 뭐 서술형에서도 감점 이런 게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가 쉬웠기 때문에 평균이 조금 높지 않을까 했는데 전체 평균이 66점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쉬웠던 거에 비해서 평균이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우의 수 파트가 함정이었던 거죠. 닮음은 너무 쉽게 나왔는데 경우의 수가 쉽게 냈지만 왜 실수가 많냐? 아이들이 한 번에 못 맞히기 때문이에요. 경우의 수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수학 하에서도 경우의 수 파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틀린 문제들을 다시 복습하는 걸 꼭 한번 해주고 고등수학 하 할 때 다시 한 번 더 탄탄하게 경우의 수 잡아주는 거 필요하고요. 세화여중 같은 경우는 한 4년 전, 5년 전이면은 조금 기출 문제가 그래도 난이도 있게 킬러 문제, 아이들이 좀 손도 못 댈 법한 이런 문제를 냈구나. 좀 많이 어렵네. 이런 문제들이 꼭 한두 문제씩 있었다면은 최근 2년 정도는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너무 평이한 쪽에 속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세화여중은 시험 문제가 좀 어렵다고 들었어요. 라고 많이 물으시거든요, 실제로. 근데 실제 가장 최근에 2, 3년 동안 저희 학원 서초에서 기출 문제를 분석을 했을 때는 크게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얘네 많이 힘들었겠네. 이런 문제들이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문제의 수준이 조금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심화 과정은 꼭 준비는 해야 되겠죠. 네, 다음은 신동중이고요. 신동중은 객관식 24문제 100점 만점이고 서술형은 없었어요. 그리고 시험 범위는 닮음과 경우의 수고, 중한 문제, 상한 문제 뽑았는데 신동중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올 객관식이어서 시험 문제 자체도 좀 쉬운 편이고 시간도 좀 넉넉하게 여유 있게 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중이랑 상 문제 둘 다 요 두 문제가 조금 난이도는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도 직사각형인데 역시 요 안에서도 닮음. 지금 계속 똑같은 닮음만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닮음만 이용하는 문제만 짚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거의 대부분의 닮음이 이거 찾기, 아니면 보조선 하나 그어주기, 아니면 연장선 긋기. 이게 다예요. 그럼 이걸 아이들이 문제에 적용을 얼만큼 잘하냐인데 나비 모양은 많이 찾지만 연장선 긋는 것 또는 보조선 긋는 거에서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어떻게 많이 잡아주냐면 어쩔 수 없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림에 익숙해지고 내가 이렇게도 그어보고 이렇게도 그어보고 연장선도 그어보고 자꾸 해보면서 터득하는 거죠. 본인이 실제로 겪어봐야지 이게 실력이 좀 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비 모양 닮음 한 다음에 뭐 평행선 성질에 의해서 또 다른 닮음비 찾아주면은 금방 보일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요 문제는 상으로 뽑았는데 학원에서도 하기는 했어요. 근데 학원에서 했었을 때 이걸 아이들이 거의 다
그 2학년 2레벨 친구들이 다 질문했었던 문제로 기억이 들거든요. 그나마 신동준 기출은 그림을 줬기 때문에 조금 쉬운 거고 얘 같은 경우는 그림이 전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완전 똑같습니다, 사실. 그럼 이 친구는 잘했어요. 요 중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장선 또는 평행선이었잖아요. 얘 평행선 그어가지고 엄청 잘 풀어준 거예요. 네, 잘 맞춰줬고 이렇게 평행선 그어서 풀어줘도 되고 아니면은 저는 요렇게 풀면 어떨까도 싶긴 하거든요. 중점 나오면 항상 제가 중점 연결 정리나 연장선 그어서 합동인 거 찾아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점이기 때문에 요삼각형 합동일 겁니다. 그러면 요삼각형 버리고 요삼각형 색칠했을 때 사각형 넓이가 요 삼각형 넓이랑 같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합동인 거 하나 이용할 거고요. 합동인 거 방금 말씀드렸죠. 요거 합동인 거 이용. 그 다음에 또 보이지 않습니까? 어머님들 이제 슬슬 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나비 모양 닮음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닮음비가 몇 대 몇인지 좀 눈에 보이시죠? 그거 이용해서 푸는데 사실은 이렇게 쉽게 말로 설명을 하지만 막상 풀어보면은 이 숫자가 예쁘게 나오지 않고 분수로 나와가지고 또 좀 복잡해지기는 합니다. 그래도 너무 잘 풀어준 문제네요. 네, 그 한 문제 제외하고 아까 말씀드린 13번 문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너무 평이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13번 문제를 실제로 보조선 긋거나 연장선 그어서 풀었다면 정말 잘 풀어준 거. 찍어서 풀었다면은 심화 문제 조금 더 정리해 줄 필요 있어 보입니다. 네. 다음은 신반포 중이고요. 신반포는 객관식 22문제 100점 만점이고 서술형이 없어요. 신반포는 특이한 게 뭐냐면 2학년 아이들이 1년 내내 서술형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신 대비할 때도 사실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저희 서술형 안 나오는데 서술형 해야 돼요? 이거 서술형 안 나오는데 그냥 답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도 무조건 시키긴 하죠, 어머님. 왜냐하면 2학년 때만 시험 보는 게 아니라 3학년 고등수학까지도 계속 서술형은 나올 거거든요. 근데 1년 내내 아이들이 서술형을 안 봤기 때문에 내년이 됐을 때 또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서술형을 작성하려면 그땐 너무 늦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계속 서술형 풀이 쓰는 거 연습은 시켜줄 필요 있고요. 시험 범위는 닮음, 피타, 경우의 수고, 중문제 마지막 한 문제만 뽑았어요. 문제가 또 너무 쉬웠습니다. 네, 얘를 중문제로 뽑았는데 학원에서도 너무 많이 했던 거여가지고 주사위 던져가지고 한 명은 이쪽 방향으로 돌 거고 또 다른 한 명은 이쪽 방향으로 돌 거고 여기서 만날 확률 구하기. 얘도 마찬가지요. 똑같은 유형의 문제여가지고 어렵진 않은 문제. 네, 요거 한 문제 제외하고는 진짜 다 너무 평이해서 100점이 좀 많아야 되고 많을 것 같습니다. 서술형이 없이 올 객관식이어서 감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수만 없었다면은 다들 100점 맞아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술형이 없었기 때문에 서술형 꼭 쓰는 연습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반포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자체가 또 평이해요. 그래서 이 시험을 잘 봤다고 아이들이 이하를 잘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100점 맞았다고 우리의 이하 잘한다가 아니라 100점이 맞는 거는 어느 정도 기본 이상 하면 100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심화 문제를 꼭 어느 정도 하는지 다른 학교 시험지나 아니면 입학 테스트 같은 걸 통해서 이하 심화가 잘 되어 있는지 판단 반드시 해야 합니다, 어머님들. 네, 다음은 용강 중이고요. 객관식 22문제 90점인데 못하네요. 객관식 22문제 90점이고 서술형 2문제로 10점, 총 100점 만점이고요. 시험 범위는 닮음, 피타, 경우의 수. 네, 보시면 중이 5문제고 상이 1문제예요. 나름 시험이 쉽진 않았다라고 여기서 보이는 건데 보시면 제가 처음부터 다 여기 학교는 다 맞거든요. 예를 들면은 요런 거는 중난이도로 뽑힐 거고 이것도 학원에서 많이 했지만 까먹었다면 못 풀 만한 문제.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중이긴 하지만 약간 상에 가까운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 학원에서 이걸 중으로 뽑진 않았어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원안의 내접사각형인데 원안의 내접사각형은 사실 중2 과정이 아니라 중3 과정이거든요. 근데 아는 건 반지름이 9cm예요. 이 안에 어디에도 9cm가 어디 있다라고 표시해 준 적은 없거든요. 원의 중심이 어딘지도 안 가르쳐 줬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 삼각형 외심에서 했던 직각 삼각형에서 외심이 빗변의 중점이 있고 이게 사각형이 아닌 삼각형으로 봤었어야 되는 거죠. 직각 삼각형에서 바깥에 원이 접해 있으니까 이 외접원. 그럼 외접원의 중심이 요 BD 선분 위에 있구나. 여기 원의 중심이 있어서 반지름이 9니까 선분 BD 길이가 18cm구나. 그럼 이 길이를 반드시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생각해서 이 친구는 너무 잘 풀어줬습니다. 이렇게 하던 대로.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나오니까 당연히 중선 또는 2대1을 이용해서 풀었을 텐데 얘는 이 9cm를 어디에 적용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못 푸는 문제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직각삼각형 성질, 그 다음에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중간고사 때 배웠던 외심의 성질, 무게중심까지 다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였던 거고 그 다음에 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따로 체크는 안 돼 있는데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때 합동을 제대로 안 해놨다면 얘가 눈에 잘 안 보였을 거예요. 그림을 봤을 때 전혀 각에 대한 내용은 없고 정삼각형 하나, 그 다음에 요게 성립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 길이 제곱이 이 길이 제곱 플러스 이 길이 제곱이래요. 우리가 아는 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인 피타고라스의 정리만 알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떠올려도 아 이게 뭔가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야 되겠구나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문제긴 하거든요. 그럼 이 안에서 합동인 거, 합동인 도형을 먼저 찾은 다음에 보면은 요렇게 삼각형이랑 요렇게 삼각형이 합동인 거는 웬만큼 찾을 거예요. 정삼각형이고 각 같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길이 같다도 나와 있으니까 합동인 거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동그라미 표시돼 있으니까 60 빼기 동그라미. 그래서 요 각에 대한 성질만 알면 이게 정삼각형이다가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럼 60도 찾을 수 있고 그러면 합동인 게 됐으면은 길이 같은 걸 다시 이용했을 때 여기가 직각삼각형이 나올 겁니다. 그럼 얘가 90도여서 150도 나오는 문제였죠. 그러니까 이것도 알면 쉽지만 처음 본다면은 합동인 것도 찾고 피타고라스도 이용해야 돼가지고 낯설 수는 있는데 사실 시중 문제집에도 있기는 해요. 근데 모든 시중 문제집에 다 있다까지는 아니어가지고 요거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풀기에. 그 다음에 네. 경우의 수 확률도 그렇게 쉬웠다까지는 아니에요.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중문제로 꼽은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이 문제도 여태껏 기출문제 지금 계속 많이 나온 건데 여기는 흐름을 알 수 있게끔 뭐랑 뭐가 같고 합동인 거 찾고 닮음인 거 찾게끔 빈칸 채우기여서 그나마 좀 쉽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서답형 2번이 조금 힘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자 제대로 분석을 보시면 이 문제를 중상으로 뽑았어요. 이 그림은 잘 기억해 둬야 되는 게 중학교 2학년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중3 2차 방정식 활용에도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삼각형에서 밑변 높이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요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 길이의 비가 1대5라고 나와 있으니까 x, 5x 그럼 이거 이용해야 되는데 뭐 닮음 이용하겠죠. 여기를 5x 얘가 x니까 요 길이가 20-x 그럼 APS 작은 삼각형 큰 삼각형 닮음 이용해서 풀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학년 닮음에도 했는데 3학년 2차 방정식 활용에도 이 그림 똑같이 나온다고요. 근데 2학년 때는 맞히지만 3학년 때 또 깜빡 까먹고 못 맞힐 수도 있거든요.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학원에서 완전히 똑같은 그림으로 했던 겁니다. 이 그림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연장선만 그어주면 되는 거. 이걸 실제로 아이들한테 그 실전 기말고사를 통해서 처음 풀려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답은 맞는데 제가 서술형 풀이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오, 얘랑 얘가 평행하대요. 이유는 몰라.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푼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답은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객관식이니까 답이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정확한 풀이가 틀리면은 서술형에서 감점이 있잖아요. 제가 이거 풀이 보고 너무 많이 놀랐는데 이렇게 푼 친구들이 한 명이 아니라 그 반에 한 3명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풀이를 해주면서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 연장선 그으면 얘네들이 합동이지 않겠니? 그럼 얘랑 길이가 같고 그러면 중점 연결됐으니까 이제 평행한 거지 얘들아. 그냥 평행한 게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니까 그제서야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그렇게 연장선 그어서 잘 풀어준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중으로 뽑은 이유는 얘도 정수가 되지 않고 얘도 정수가 되지 않아요. 어느 것도 정수가 되지 않네? 보통은 우리가 요 하나가 정수가 되는 경우를 많이 뽑았는데 둘 다 정수가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을 했어야 될 문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원에서 너무 많이 본 문제죠. 이번에 기출문제 진짜 많이 나온 단골 문제. 대신 이렇게 네모 칸 채우기로 나와준다면 땡큐인 거죠. 그냥 흐름 잡아서 아 네모 칸에 이게 들어갈 거구나. 요 정도는 다들 센스 있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중치고는 약간 중상에 가까운 문제. 왜냐면 문제에서 사실은 풀이 과정을 가르쳐 줬어요. 기억의 방법으로 풀면은 1회전, 2회전 연승하고 또는 1회전 지고 2회전, 3회전 이기는 경우를 구해야 되는 건데 뭐가 문제냐? 아이고 문제가 잘렸네요. 자, 얘가 이길 확률을 A라고 했고 얘를 이길 확률을 B라고 줬어요. 그러면 문제에서는 0, A, B 아니네요. 0, B, A 여기가 B, 여기가 A, 여기가 1. 요 친구가 강의를 이길 확률을 A, 중하기를 이길 확률을 B라고 줬던 거죠. 보통 확률은 숫자로 많이 주는데 숫자가 아닌 문자로 줬단 말입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1회전, 2회전이 연승을 해야 되네요. 그럼 얘가 이겨야 되니까 이길 확률이 A. 그 다음에 얘를 이길 확률은 B. 또는 1회전에 져요. 그러면 져야 되니까 1-A. 그 다음에 2회전에 이기면 B, 3회전에 이기니까 A. 1번에 들어갈 식이 숫자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2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식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 마지막은 부등식을 풀어줘야 되는 거라 가지고 왜 숫자가 아니지? 그럼 이게 맞나? 약간 당황하고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쓰지? 여기서 조금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 중으로 뽑았고요. 좀 애매하게 썼죠. 쉽진 않았지만 막 어렵지도 않은 시험이라고는 썼는데 용강중 치고는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용강중 2학년, 3학년 기출문제를 보면은 아이들이 예전에는 사실 용강중 시험이라고 하면 너희 학교 시험이 진짜 많이 쉬운 편이지 않냐. 아이들도 인정하고 저희들도 내신할 때 크게 부담은 없었는데 올해 최근 들어서 유독 시험 문제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은 킬러 문제가 한 문제씩 킬러 문제라기보단 조금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구나. 이런 문제도 이제 내는구나. 라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을 바라봤을 때 심화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전처럼 예전의 용강중을 생각하면서 시험 대비를 하지 말고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를 많이 공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원촌중인데요. 원촌중은 객관식 18문제 85점이고 서술형 2문제인데 15점이고요. 시험 범위는 닮음이랑 피타고라스 경우의 수가 들어갔고 여기도 용강중이랑 비슷하게 중 5문제, 상 1문제. 원촌중은 시험이 조금 어렵다고도 얘기를 했고 실제로도 조금 어렵기도 했어요. 여기 처음 앞장이 제일 쉽고 뒤로 갈수록 점점점 어려워지는 시험이에요. 앞장은 너무 쉬운데 너무 아깝게 실수를 해서 틀린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여기도 다 했던 유형인데 그림은 처음 볼 수 있어요. 근데 많이 풀어봤던 유형에서 어렵다까지는 아닙니다. 대신 계산에서 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6이랑 10인데 사실은 우리는 예제곱 플러스 예제곱은 예제곱 이하라고 배웠거든요. 그럼 이대로 푼다면 얘가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 나올 수 없는 답이 나와요. 루트가 나오겠죠.
루트가 나오게 되거든요. 6루트 3이 나올 거예요. 근데 루트를 몰라도 풀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제곱의 값으로 계속 이어서 나가면 되는데 루트를 알고 풀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술형이 아니라 객관식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래도 중3 1학기 정도 루트의 개념은 아니까 여기 6루트 3이라고 쓰고 문제를 풀었다면 훨씬 더 쉽게 접근은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아이들이 조금 난감해 합니다. 얘도 중으로 뽑은 건데 어렵지는 않지만 대신 요 안에서 또 아까처럼 말씀드린 대로 비례식을 평행선 사이의 길이의 비율을 잘 찾아줘야 돼요. 보조선을 딱히 막 긋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웬만큼 선분이 다 그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요 삼각형에서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이용하고 그러면 몇 대 몇 나와요? 그럼 이제 요렇게 우리가 많이 보던 나비 모양 삼각형 닮음 이용하면 비율이 다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넓이를 미지수로 두고 보조선 하나 그으면서 넓이 차근차근히 채워나가면 되는 문제. 그 다음에 11번 같은 경우는 마름모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안에서 길이가 A, B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왜 나온 거냐면 보조선 하나만 그으면 요 삼각형에서 이게 무게중심이 될 거고 그러면 2대 1인 거 이용하면 요 길이가 얼마인지 나오고 수직인 게 될 거거든요. 이거 정삼각형. 왜냐면 60도기 때문에 얘가 60도기 때문에 A, A, A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정삼각형. 그러면 얘 곱하기 2분의 1로 이 넓이가 얼마인지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 다음에 얘랑 닮은 비만 이용하고 닮은 비랑 넓이 비 이용해서 문제 풀어주면 되는 건데 많이 다뤄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경우의 수 확률인데 이 페이지도 그냥 쑥쑥쑥 풀리는 건 아니에요. 한 번 더 생각, 또 한 번 더 계속 생각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여기가 요 문제가 상으로 뽑은 걸로 기억하거든요. 요 문제에서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렸을 거고 그 다음에 얘도 뭐 중으로 뽑진 않았지만 둘레 길이 구하려면서 여기서 비율을 다 찾아줘야 된단 말이야. 선분 하나하나 비율을 다 찾아줘야 돼서 여기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서술형 2번. 제일 마지막 문제인데 지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지문이고 그림이 하나가 아니라 이것도 확률인데 얘도 확률이고 이건 심지어 해석을 해야 돼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돈다네.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네.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간다네. 근데 공이 A로 나올 때 시계 방향. 공이 B로 나오면 반시계 방향. 공이 C로 나오면 위 또는 아래.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거 해석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을 거예요. 제일 마지막 문제. 근데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다 설명은 해준 거거든요. 공이 A로 나오면 시계 방향으로 돈단다. 공이 B로 나오면 반시계 방향으로 돈단다. 공이 C로 나오면 위 또는 아래로만 움직인단다. 그러면 1번에서는 공이 A, B, C로 나올 확률을 각각 구하래요. 요 정도는 애들이 해요. 이건 학원에서 많이 다뤘던 거니까. 그럼 이제 여기에서가 문제인데 2번 넣었을 때 결국 A에 제자리에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던 게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오던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오던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와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로 가려면 시계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시계 방향으로 가면 A로 공이 나와야 되네요. 그럼 얘가 나올 확률을 구해야 되네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야 되죠. 돌아오는 거는 반시계 방향이네요. 반시계 방향으로 가려면 B로 나와야 되네요. 그럼 B로 나올 확률 아까 구한 거 곱해줘야 되겠네요. 그게 지금 한 가지 한 겁니다. 갔다가 왔다가 한 거. 근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와도 되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와도 되죠. 그거 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을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는 설명을 했는데 이 그림을 마름모에서만 봤었지 닮음에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생각이 조금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학원에서 많이 하기는 했는데 그냥 우리가 알던 대로 뭐 5 곱하기 4 곱하기 3,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라 2가 맨 앞에 있고 A가 여기 있을 때 2가 맨 앞에 있고 A가 그 다음에 있을 때 이렇게 경우의 수를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가지고 식이 조금 더 길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계산 문제는 워낙에 많이 했어요. 근데 얘는 왜 저희가 중으로 뽑았냐. 현재보다 그냥 아래로만 내려가면 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냐? 짝수가 나오면 그 수만큼 올라가. 홀수가 나오면 그 수만큼 내려가. 그러면 내려가려면 홀수가 짝수보다 짝수가 나오면 올라가고 홀수가 나오면 내려가니까 홀수가 더 큰 수가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럼 봐요. 3 집어넣으면 뭐 2 나오면 될 거고요. 그죠? 5 집어넣으면 2나 4가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네요. 그죠? 근데 홀수 짝수 말고도 어떤 관계가 있어요? 홀수 나오면 그냥 내려가잖아요. 이거 생각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도 이 친구 홀수 나올 때도 다 풀어줘가지고 맞은 것 같은데 홀수 짝수 나오면 요것만 생각한단 말이죠. 요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서 놓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중으로 뽑았고요. 그 다음에 자, 요게 상문제예요. 이걸 상문제로 뽑은 이유는 아이들이 뭐 0부터 7까지 8개의 숫자를 가지고 자연수 만드는 건 너무 많이 했던 거거든요. 0 포함해서도 자릿수, 4자리 자연수 만드는 거 많이 했어요. 근데 얘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이 홀수가 돼야 되고 더 중요한 건 같은 숫자를 중복해서 사용해도 돼요. 그러면 애들이 중복한 거는 많이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중학교 수준에서 실제로 중복해서 쓰는 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이게 숫자가 0부터 7까지 너무 많은 거죠. 그럼 0을 3개 써도 되고 7을 4개 써도 돼요. 뭐 1118 이런 거, 1116 이런 거 써도 된다는 말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경우의 수로 찾지?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각 자리 숫자의 합이 홀수니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4자리 숫자를 더해서 각 자리 숫자의 합이 홀수가 나오려면 짝수가 몇 개? 3개. 홀수가 1개 나오면 각 자리 숫자의 합이 홀수. 반대로 홀수가 3개, 짝수가 1개 나오면 각 자리 숫자의 합이 홀수가 되겠죠.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하나, 둘, 셋, 4자리 중에 여기 홀수가 올 때 짝짝짝 만들어주면 되고 그럼 여기 홀수가 올 때 짝짝짝 만드는데 0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 생각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은 풀리는 건데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서 거의 다 찍었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문제수는 다른 학교 대비 좀 적은 편이에요. 다른 학교들은 많다면 24문제에서 26문제까지도 나오는데 원천중 같은 경우는 20문제 초반이었기 때문에 문제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상문제까지도 있어가지고 절대 그냥 한 번에 파바박 풀리는 문제들이 별로 많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천중 같은 경우는 도형 파트를 워낙에 좀 어렵게 내요. 2학년도 그렇고 3학년도 그렇고 절대 쉽게 내는 학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천중학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신 대비 진짜 탄탄하게 심화까지 정확하게 꼭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중학교 2학년 서초 지역 내신 분석은 끝내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제 1월 달부터 입학 테스트를 봤는데 입학 테스트 범위가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예비중 1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예비중 1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합쳐서 20문제, 10문제 나올 거고 예비중 2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 1학기랑 3학년 1학기로 20문제, 10문제, 총 30문제 구성되어 있고 예비중 3은 3학년 1학기랑 수학상이 처음부터 부등식까지요. 방부등식이니까 2차 부등식, 여러 가지 부등식까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20문제, 10문제, 전체 문제수는 30문제고요. 시험 시간은 1시간 30분 걸리고 다 주관식입니다. 기본, 응용, 심화로 나눠져 있을 거고요. 이 범위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해주시고 시험 응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서초 지역 중학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내신 분석을 마치겠고 지금까지 서초 중등 강사 표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